예,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세동입니다. 오늘 22대 총선 학계 연구자 지식인 녹색정의당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조돈문 카톨릭대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임정기 용인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진주 녹색정의당 정책위 공동의장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먼저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학계와 연구자 지식인분들께서 자발적인 지지 연대 선언을 해주신 날입니다. 총선이 후보들의 막말 파동 그리고 편법 대출, 불법 대출, 국정 문제 등 다양한 도덕성 검증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야 될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종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 지식인 연구자 분들께서는 한국 사회의 다른 발전의 패러다임과 다른 발전 전망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데 뜻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노동 탄압, 기후 악당 정치, 민주주의 파괴 이런 윤석열 정권의 실정, 폭정을 심판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판 뒤에 남는 자리에 어떻게 사회를 다시 구성할 것인가, 사회적 연대를 다시 재구축할 것인가에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탄과 핵발전을 멈추고 새로운 기후 정치를 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더 많이 녹색정의당은 소통하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득권 양당과 모의할 수밖에 없다거나 도덕성 논쟁은 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위로를 하고 있거나 이 현안에 숨어 있는 혹은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신 지식인 연구자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정의당은 목 없는 자들의 목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보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보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녹색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조돈문 카톨릭대 명예교수님께서 간단한 인사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정권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정권 심판해야죠. 그런데 누구를 위한 심판인지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심판인지 다들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녹색정의당은 한결같이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6411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그 진정성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조국당 후보가 우리 녹색정의당 후보께 따져 물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을 위한 법안이냐고 물었습니다. 불과 TV 토론 중이었는데요. 답변할 시간은 17초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거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 찬성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찬성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참여도 보이콧을 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을 위한 법입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에게 원청의 책임을 묻고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악용되고 있는 손배, 가압류 같은 걸 제재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한결같이 외쳐왔습니다. 노란봉투법부터 통과를 시켜라.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조국 당이 갑자기 나타나서 녹색정의당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 당은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혁신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자본가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다른 정당과 다릅니다. 다른 당의 정치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얼굴에 연탄가루를 묻히고 달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6411 버스를 탑니다. 녹색정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싸워왔듯이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점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님,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 정의당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녹색 정의당은 유일한 진보정당, 진보정당다운 진보정당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은 스스로 진보정당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은 보수정당의 한 분파입니다.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혁신당 역시 크게 보면은 민주당의 한 분파입니다. 진보당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진보당도 앞으로 위내연합 정당에 참여함으로써 민주당의 제2중대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여기 이거 소리가 아니 뭐야 어디가 버린가? 이거 어디로 꺼야 될지 잘 몰라. 이거는 됐습니다. 보수 양당은 그동안에 적대적 공존을 해왔습니다. 그들 간에 이전투구를 하면서도 항상 보수 양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존을 해왔고, 그 속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후위기, 환경위기는 더욱더 심화되어 왔고, 사회적 불평등은 유념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대중들이 만들어낸 부를 흡혈귀처럼 우리 사회에 가진 자, 부유한 층들이 가져간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력이 높아지면 높을수록 이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 오직 진보정당만이 이러한 기후위기, 환경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발본적인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입니다. 진보정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국회는 앞으로 더욱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앞으로도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심판도 요구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감한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국회에서 듣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임정기 용인대 교수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학계 연구자 지식인 녹색정의당 지지선언. 정의와 민주주의 목없는 자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녹색정의당을 함께 이끌어 갑시다. 불안의 시대에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녹색정의당을 함께 지지해 주십시오.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생명의 존엄함을 보장하는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은 어떤 이유로도 뒤로 밀려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치 권력을 양분 독점하면서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양당 모두 정쟁을 핑계로 지난 총선 대선 시기에 외쳤던 수많은 진보적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의 고통과 사회의 위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치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다가올 미래를 위협하는 괴물과 같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정치판에서 부동산은 투기화되고 가계부채는 위협적으로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쓰러지고 공고유가 공공의료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은 고립되고 약자를 위한 안정장치는 위태로워졌고 차별과 혐오가 생존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최고 자살률과 세계 최저 출생률은 대한민국의 풍요가 국민의 삶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살려달라 살고 싶다는 절규는 기득권 정치 집단의 자기 방어와 복수를 위한 소송과 정쟁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원칙 없는 거대 양당 정치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그동안 가려지고 배제된 자들의 목소리와 존재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공천과 자기 방어를 위해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당은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마저 위헌위법적 비례위생 정당과 창당을 통해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정치 독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위성 정당을 내세운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고 있지만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기획된 위장된 위성 정당임은 이미 많은 시민에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의 이탈 세력은 두 당의 자기 분열을 새로운 정치 제3지대라고 부르며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3지대 정치는 그 어떤 새로운 목소리도 주체도 없는 양당 독점 정치의 자기 복제일 뿐입니다.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 어떤 정치 세력도 결코 권위주의 회귀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권을 심판한 뒤에는 무너진 원칙만이 복제 정치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한과 복수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 녹색 정의당이 제3지대를 이끄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녹색 정의당이 진짜 제3지대 정치를 주도할 때 양당 독점 정치를 넘어설 수 있고 민주주의, 정의, 안정과 보호가 국민에게 되돌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녹색 정의당이 힘을 얻을 때 이 사회가 야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약하고 억울한 이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존중받는 힘을 얻고 빼앗긴 몫을 되찾고 경쟁과 돈보다는 환대와 연대가 삶을 훨씬 더 아름답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고 미련한 정치 집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진보 정당들이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공천이나 자기 보호를 위해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정의와 민주주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더구나 녹색 정의당은 편안한 비례의색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후를 살립니다. 진보를 지킵니다라는 녹색 정의당의 선거 슬로건이 결코 공허한 수사로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제 녹색 정의당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함께할 것을 호소합니다. 녹색 정의당이 국회에서 힘을 얻을 때 기후 정의, 서민의 부채 탕감과 불평등 해소, 지역 균형 발전, 공공성 회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고
사회 경제적 목과 정치 문화적 목소리를 빼앗긴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되찾아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 독재 청산의 최우선 목적이어야 합니다.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 모두의 목과 존엄성을 되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녹색정의당에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정의와 민주주의가 그 어떤 수단보다 이 불안의 시대를 이겨내는 위대한 힘임을 함께 확인해 나갑시다. 2024년 4월 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학계 연구자 지식인 녹색정의당 지지자 일동.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진행됐던 모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